제2 나토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Doniosły moment i ważne wyzwanie także z punktu widzenia współpracy polsko-koreańskiej. 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했으며 장갑차 수출도 추진이 시작됐습니다.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비장의 무기를 만나러 가는 길. 네, 이곳은 전 세계 하늘을 지킬 우리나라 방산 무기가 만들어지는 현장입니다. 최근 한국의 방산 무기는 전 세계의 대세로 떠올랐는데요. 저희가 해외 전시회에 나가보면 저희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예로 지난 폴란드에 있었던 방산 전시회에서 폴란드 대통령께서 특별히 저희 부스를 찾아주셨었습니다. CNN 같은 외신에서는 평가하기를 K방산이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 이런 논평들을 최근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른바 K방산으로 불리는 한국의 방산 무기가 지금의 관심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을까요? 폴란드 사례는 단일 국가 대상으로는 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대규모의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쇄도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은 지난 7월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대, FA-50 경공격기 48대 등 최대 2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K 방산 무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맺은 FA-50 경공격기 제작 기업을 찾아 자세한 당시 상황을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FA-50은 다목적 초음속 경전투기로서 공대공 임무, 공대지 전투 임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조종사의 전술 임무 교육을 위한 훈련기로도 사용됩니다. FA-50은 대한민국 공군, 더불어서 해외 5개 국가의 공군이 주력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폴란드 정부도 지난 5월,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국방장관님 대규모 평가단이 방한하여 저희 FA-50 항공기의 우수성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당당한 위용이 느껴집니다. FA-50 경공격기를 포함한 폴란드 수출 계약이 기폭제가 된 덕에 다른 방산 무기들도 연이어 방산 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 국가에서도 아마 수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지난 25일 우리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3개국의 고위 인사들이 참가를 해서 우리나라 무기에 대해서 우수성을 확인을 하고 이들 국가들이 우리와 같이 많은 계약을 지금 하려고 좀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한국의 경쟁력으로 떠오른 K방산. 글로벌 방산 시장의 흐름이 궁금합니다. 주요국들이 군비 증강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인접한 국가, 또 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군비 경쟁이 가속화 추세에 있고요. 이와 같은 배경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따라서 동유럽 국가의 여러 가지 무기 체계 전력화가 소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수출이 이렇게 잿밭이 터졌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수한 방산 무기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가들이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K 방산무기만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성능과 가격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후속 군수 지원 체제입니다. 사실 그 운영 유지를 하는 것이 모든 나라가 그렇게 수월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상태이고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야말로 이 고장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들이 똑같이 그런 걸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즉각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72년 이후 본격적으로 육성된 한국의 방위 산업. 짧은 역사에도 뛰어난 기술력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출 성과가 예년에 비해 수직 상승할 전망. 작년에 저희가 약 72.5억 달러, 이것은 이제 수주 기준입니다. 계약 기준을 달성해서 최고치를 달성했는데요. 올해 이미 100억 달러를 지금 훨씬 상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제 가장 중심이 됐고요. 근데 앞으로도 지금 호주의 이제 레드백 장갑차라든지 또 말레이시아의 그 FA-50 경공격기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해 계약을 체결한다면 충분히 150억 달러 이상, 건 200억 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역대 최고 실적은 갱신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산 수출 규모 상승은 단순히 기업 차원의 수익 상승에 머물지 않으며 국가적으로 외화 획득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고훈련기 한 대를 수출하면 자동차 1,500대를 파는 것과 효과가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더 그 가치가 커서요. 자동차로는 1만 대를 수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K9의 경우만 보면요. 이미 이제 여러 수주를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2030년까지 약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가량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그리고 5,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지속적 국가 경제 상승 견인과 장기적인 국방 예산 절감까지 K방산의 효과는 상상 이상. 지금과 같이 수출 경쟁력을 확대해 가려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네요. 이번 폴란드 수주는 카이 단독의 활동을 통해서 수주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리딩과 지원이 있어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님과 폴란드 두다 대통령님 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일개 업체의 제품을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업체 간의 팀 코리아 활동을 통해서 많이 세계 시장에서 문을 두드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야만 달성할 수 있는 방산 수출. 안녕하세요.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방산 수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 산업을 전략 산업화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 글로벌 4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 채워 나가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핵심 부품을 해외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또 공급망을 원활한 공급망을 위해서는 수출 품목에 대한 그 무기 체계 분야에서 핵심 부품을 국내 개발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핵심 부품을 국산화시키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배려,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 이런 것들을 늘려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방산 선진국들과 공동 개발을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선진국들과 함께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들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정부 들어 우리가 이제 국정과제를 채택을 했는데요. 첨단 전력 건설과 방산 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이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전적 국방 R&D를 통해서 우리 군 첨단 무기로 무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방산 수출도 진흥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자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국가 경제에 이제 기여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도전적 R&D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산 기술 펀드를 먼저 조성을 해서 이런 펀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펀드에는 민간 자금도 유도하려고 합니다. 연구 역량을 가진 우수 민간 기관들이 국방 R&D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센티브로서 그런 그 개발된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기존에는 국가가 가졌었는데 이거를 민간 그 개발기관에 전환하는 등의 그런 노력도 기울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그 방산을 첨단 산업화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소기업, 벤처기업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장 단계별로 풀 패키지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K방산. 세계를 무대로 계속해서 고공행진해 나갈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연일 새 역사를 쓰며 방위산업의 전성기를 열고 있는 가운데 방산물자 교육지원센터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예, 최근에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건이 성사되다 보니까 K방산에 대한 범근문적인 관심이 좀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 수출 최일선에서 방산업체들의 수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방산물자 교육지원센터라는 데를 방문해서 이 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일단 찾아가게 됐습니다. 바로 이곳이 방산 수출을 도모하는 방산물자 교육지원센터. 바쁜 모습입니다. 여기가 방산물자 교육지원센터의 사무실입니다. 방산물자 교육지원센터는 범부처 조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같은 정부 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이런 정부기관 임직원들이 와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렇게 좋은 K방산의 낭보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일원으로서 함께 일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괄 기획 담당자와 자리를 옮겨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나라 방산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우리나라 방산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최근 수출입은행이 발간한 방위산업 수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 전 세계에서 1%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다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한 2.8%로 굉장히 빠르게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이 늘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위 정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에도 원래는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그렇게 많이 안 될 때는 10위권 밖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8위권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근데 올해는 150억 달러로 다시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 집계를 하게 되면 8위권보다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센터장님. 이런 방산 수출이 급증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방산 기업의 그런 뛰어난 그런 기술 개발 역량 또 그런 거에 못지않게 정부 부처의 지원 이런 것들이 모두 기반이 돼서 이런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 방산업계도 어둠의 긴 터널을 버텨왔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원활한 통상 업무가 어려워지자 수출길이 마비되고 원자재 가격과 물가 변동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가 생겨나기도 했죠. 그래서 정부는 지금의 호황에 도취하지 않고 더 나아가 방산업계의 생태계 강화에 나설 예정. 방산 대기업뿐 아니라 방산 중소기업들의 어려움도 챙기고 있습니다. 예, 보통 방산 수출은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방산 대기업이 아닌 방산 중소기업이 수출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시면서 방산 중소기업 특히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지 그런 부분을 들으신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소기업의 방산 수출 관련 어려움은 사실 방산 분야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가진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케팅 인력, 특히 해외 세일즈 관련 인력이 좀 부족한 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 바이어 거래선을 찾더라도 이후에 협상이라든지 계약서 체결, 그 계약 실제로 이행 이런 각종 단계에서 우리 국내 기업이 외국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국외에 위치한 그런 바이어와 계속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것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트라나 K쇼 같은 기관, 방위산업진흥회 같은 전문 협단체의 기능, 또 경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해외 수출 사업, 마케팅 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케팅과 해외 세일즈 인력이 부족한 방산 중소기업도 이젠 정부의 도움을 받아 수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방산 중소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방산물자기업지원센터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방산물자교육지원센터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개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우리 중소기업들도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IT 서비스나 또는 온라인 툴들을 활용해서 해외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방산물자교육지원센터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업들을 준비하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국가 간 국제 그 방산 무역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해외 시장과 또 적절한 수요처를 찾는 방산 소부장 지피 사업이라는 것을 지난 2년간 운영을 해왔고요. 최근에 개발한 사업은 우리 중소기업분들이 임직원분들이 출장하기 어려운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영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상대국 잠재 바이어들한테 우리 기업을 알려서 시장 탐색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로드쇼라는 사업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우리 유관 기관이나 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방산물자교육지원센터는 국내 방산업계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K방산 신드롬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국 방산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나라 방산 무기가 좀 많이 수출이 되다 보니까 덩달아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홍보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가 많이 제고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진국 방산업체하고 비교하면 아직까지 좀 그렇게 썩 높지 않은 수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하고 우리나라 방산물자, 특히나 아직 수출되지 않은 물자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방산물자라는 것들, 무기체계라는 것들이 중요한 안보 자산이고 또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팀코리아라고 해서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 외교부, 그다음 방사청, 또 우리 관련 유관 기관들 그리고 기업이 함께 모여서 상대국 수입하려는 국가, 잠재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홍보 사절단을 파견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좋은 장점은 뭐냐면 우리 군 관계자들이 실제로 상대국 군 관계자들을 만나서 우리 제품의 어떤 사용성의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고 아울러서 우리 기업도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좀 더 신뢰감 있게 인지도를 제고하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방산물자교육지원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 형태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그런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좀 생각을 봤는데 아무래도 개별 업체를 소개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더라도
그 맞춤형 패키지 여행을 가는 것처럼 구매국에서 어떤 관심 있는 그 분들이 찾아오게 되면 예컨대 2박 3일 코스로 어떤 무기 체계를 원하면 어떤 기업들을 단계적으로 방문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담보하기에 방산 수출에 관련한 일은 더욱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 국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데요. 통상적으로 방산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뭐 국가 경제라든지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방산 수출 자체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큽니다. 우선 수출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고요. 아울러서 이 방산 무기와 관련돼서 중소기업들도 부품이나 솔루션을 개발, 생산해서 납품하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일자리도 늘어나고 중소기업들도 협력 그런 상대를 만나서 좀 더 기술 개발이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산물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국이 좋아할 만한 그 우수한 그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군사적으로 개발된 기술이 점차 민간 부분에서 활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PS 같은 경우에도 미군이 원래 군용 목적으로 개발했지만 지금 오늘날에는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군수 기술의 어떤 민수화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우리 국방부에서도 그 신속 획득 사업 같은 걸 통해서 민간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들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많은 우리 기업들이 새로 개발한 제품들을 수요처가 군이 돼주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또 끊임없이 R&D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국제화된 세계에서 좀 더 많은 방산물자들이 수출될 때 국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아마도 방산 수출이라고 하면 상대방 국가의 안보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기 체계를 가지고 사실 이렇게 뒷받침한다. 이런 게 형성되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 관계가 증진되는 외교 안보적인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방위 산업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우수 아마 연구 인력이 방위 산업에 좀 많이 들어와서 결론적으로 방위 산업이 이제 발전하는 그런데 많은 계기가 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중에 종국에 보면은 군사적으로 개발된 기술들이 일반 산업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양쪽이 다 상보적으로 발전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수출이 많이 확대가 될수록 뭐 긍정적인 효과는 당연히 많아지는 것 같고요. 예, 앞으로 방산 중소기업이 방산물자 기록 지원 센터에 도움을 받아서 많이 수출이 확대되는 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첨단 전력 건설과 방산 수출 확대에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방산 수출 글로벌 4강 국가라는 목표에 다가선 요즘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우리 방산 기업들의 수출 랠리가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있습니다.